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3일 오전 10시입니다. 지난주 경주에서 열렸던 에이펙 정상회의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세계적인 뉴스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선물한 금관은 아주 그 화려한 디자인과 함께 화제를 많이 뿌렸습니다. 트럼프 시진핑 회담에서는 양국 간의 관세 전쟁을 일단 봉합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트럼프 회담에서는 한미 간의 무역 관세 협상에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젠슨 황을 비롯한 세계적인 AI, IT 기업 총수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한국이 가진 첨단 제조업과 AI 기술을 결합을 하면은 이 분야에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데 대한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야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먹거리가 열릴 가능성을 열어젖혔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생애 최고의 주간을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대장동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5명이 중형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외교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머리를 누르고 있을 이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본인이 관리하느냐, 어떻게 정치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법조계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모처럼 경주로 모였던 국민들의 어떤 기대감이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1988년 9월 서울올림픽이 거대한 성공을 이뤘지만은 끝나자마자 50 청문회가 열려가지고 모처럼 집결되었던 국민의 그 순수한 마음이 정쟁으로 분산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정치권이나 언론이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문 719쪽을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재명을 390여 차례나 언급하며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을 보고받았다고 판결문은 적시를 했지만은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 등 측근들과 민간 사업자들의 유착 관계를 알았는지, 사업자 선정이나 수익 분배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 씨가 민간업자들로부터 3억 1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이 대통령은 유 씨 등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 내지 접대를 받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판결문은 또 유 씨나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입니다. 정진상 씨로부터 민간업자들이 도시개발공사 설립이나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준 사실은 보고받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대통령이 민간업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이 대통령이 직접 민간업자들을 사업 시행자로 내정했다거나 그렇게 지시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동규 씨는 재판에서 당시 이재명 시장이 수용 방식으로 하면은 김만배도 공모에 참여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으며 이는 사업 공모에 지원하면은 선정해 주겠다는 의미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런 말을 했더라도 이는 김만배 씨 등도 공모해서 경쟁을 거쳐 들어오라는 취지였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유동규 씨 측에 428억 원을 나눠주기로 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약정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이 대통령에게 수익의 일부를 받을 것이라고 직접 이야기한 적도 없었고 정진상 씨를 통해 전달됐는지도 입증되지 않는다면서 유 씨 진술처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지분을 받기로 했더라도 사실상 이 대통령이 약속받은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대부분 정진상과만 소통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유 씨의 진술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판단을 유보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문을 읽어보면 검찰의 수사가 좀 부실했든지 아니면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백하든지 또는 그 중간 어느 선이든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시장이 돈을 받은 증거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 또는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한 논의에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증거로 이재명 현 대통령을 지금 배임죄로 걸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재판에서 과연 어떤 판단이 나올 거냐 하는 것은 이번 5명에 대한 무거운 선고와는 별개로 보입니다. 자, 따라서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문제죠. 이재명 대통령이 머릿속에 계속 이 사법 리스크 부담을 갖고 가면은 민주당도 무리를 해가면서 이재명 재판 중지법 같은 것을 통과시키려고 그럴 것이고 그러면은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아주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이 사건들의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이루어지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정치적 환경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큰 잘못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때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법원이 재임 중에도 재판을 재개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유동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은 어디냐 하는 어떤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법 리스크 다 잊어버리고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에 모인 이 국민들의 지지와 그리고 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대한민국의 아주 장대한 비전을 믿고 이를 밀어붙이면은 그게 본인의 사법 리스크나 퇴임 후의 재판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본인에게는 최선의 어떤 결과, 우리 국가에도 최선의 공동선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대통령으로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여론이 재임 중에 재판을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고 그리고 퇴임 후에는 선처를 요청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법률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어떤 대담한 안목을 보여주고 야당이나 언론도 이 문제를 재판에 한정시키지 않고 이 국가의 진로 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여유를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권력자가 초조하면 사고를 칩니다. 권력자가 느긋하게
장기적으로 크게 접근할 때 이 관계자들도 납득할 것이고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발 1988년 서울올림픽 근사하게 치르고 나서 거기에 모였던 그 좋은 마음들이 그 뒤에 정쟁으로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재판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